시간이 정말 빠르죠. 1사분기 마지막 날 3월 31일 화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은 3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자, 서부 시간으로 11시 뉴스, 테슬라, 월가, 국제, 로컬, 전쟁 뉴스까지 두루두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에 관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 전쟁 뉴스하고 장 보시다시피 오늘도 심각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 플러스 0.33, 나스닥 마이너스 0.51, S&P 마이너스 0.16, 러셀 2점 마이너스 1.44. 참으로 고무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풀이장까지는 정말 푸르른 장이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제 반등각이 드디어 나오는갑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상승분을 다 소해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스닥은 드디어 하락으로 반전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 끝나기 이제 2시간이 채 안 남았는데요.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 오늘 하루 종일 토해낸 저 상승분을 다시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시장을 짓누른 것은 맞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양쪽 전술을 다 쓰는 것 같아요. 협상 잘 되고 있다라고 막 그 사탕 발림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막 들이닥치고 있고 협상 안 하면 다 때려 부수겠다 그러고 또 뭐 잘 거의 끝나고 너무너무 잘 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뭐 네이비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해병대들 다 지금 뭐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전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란이 되게 영악하다는 겁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집어치우라 그러고 그런 거 가운데 음 좌우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경제 이벤트 있었죠. 파월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파월의 인터뷰가 있고 난 다음에 시장이 오르는가 싶더니 한 번 더 꼬꾸라졌는데요. 요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현재 통화 정책을 두고 지켜보기 좋은 위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많이 늙었네요. 예. 자, 오늘 하버드 대학 대담이 있었거든요. 관세와 전쟁에 따른 영향을 환기하며 현재 정책은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다. Good place for us to wait and se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런 전쟁 말 공급 충격에 대해 통화 정책이 공급 충격이 단기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은 이란 전쟁발 공급 충격에 대해서 통화 정책이 이 공급 충격에 단기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뭐 주식이 아니지. 금리를 내리든 동결하든 올리든 그거는 지금 가장 강력한 키워드인 전쟁 이슈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지. 예. 정확한 거죠. 똑똑합니다, 파월. 그는 에너지 가격 충격은 대체로 빠르게 발생하고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반면에 통화 정책은 시차가 길고 가변적이라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쯤에 충격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급 충격이 반복되면 기업, 가격 결정자, 가계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게 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매우 신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인플레이션은 일회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인플레이션의 0.5에서 1포인트 더하는 수준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 이후 2% 가까워지면서 내려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다시피 정확히 2%에 도달을 해서 그 상태 유지한 적은 없다. 냉정한 평가를 내렸죠.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단기 이후 구간에서 꽤 잘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파월은 FOMC 내 의견 불일치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내 커리어 전반에서 느낀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이라는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답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는 나는 FOMC와 연준 전반에서 그런 의견을 환영한다면서 그것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현재 상황처럼 노동시장에는 하방 리스크가 있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중요하죠. 자, 노동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에서는 상방 리스크가 있어 금리를 낮게 유지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목표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에서의 연설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되게 좋았습니다. 자,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에 대해서는 비판론자들은
QE 즉 양적 완화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우리는 그런 하방 리스크를 실제로 거의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은 3호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매우 큰 자산군에서 보면 비교적 작은 부분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모두가 그러하듯이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도 계속 대화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은행 시스템과의 연결성, 손실 전이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징크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사모신용을 두고 매우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는 대상이라면서도 은행 시스템이 전이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일종의 조정, 커렉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돈을 잇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더 넓은 시스템적 사건으로 이어질 징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후임자의 전할 조언을 부탁하자 일반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 말하자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충실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부여된 일에 충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나는 우리가 매우 강력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도구들은 최대 고용,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항상 어떤 시점이 오면 행정부는 그것을 보고 그 도구를 다른 무언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한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충실하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파월의 연설의 주요 핵심 부분을 정리를 해줬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머리 참 파월은 말을 참 잘하고 똑똑하죠.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핵심은 그거죠. 아무리 트럼프가 흔들어도 우리 할 일만 묵묵히 하면 된다. 응? 우리 할 일만 묵묵히 하면 된다. 파월이 이렇게 딱 인터뷰를 했을 때 시장이 살짝 반등을 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파월이 이런 말 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충격은 되게 단기에 끝난다. 그러면서 이제 살짝 올랐지만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뭐 중동 전쟁 영향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죠.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여러분 2019년 이후에 엔비디아 퍼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이랍니다. 와 대박. 이건 조금 들여다볼까요? 자,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엔비디아도 있죠. 오늘도 엔비디아 좀 하락을 하죠. 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평균 주가 수익률 대비 20배보다도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와 언제 이렇게 내려왔나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못 내려가면 못 올라가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자,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지금 약 0.8%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이터에 따르면 월가 분석가들이 내년 1분기 이익 전망치와 최근의 주가 하락을 감안한 결과 엔비디아 주가는 현재 향후 12개월 예상되는 EPS의 약 19.6배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2022년 말 오픈 AI가 최 GPT를 출시하기 전보다 낮고 2019년 그 초보다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엔비디아의 평균 퍼가 37배였거든요. 거의 이제 반토막 난 거죠. 그렇죠? 이는 엔비디아의 주식이 저평가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AI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과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연관이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로 광범위한 시장 매도세에 휩쓸리고 있고요. 최근 몇 달간 투자자들은 마소, 알파벳, 아마존 등의 막대한 AI를 투자를 하면서도 여전히 AI 거품론에 대해서 우려해 왔던 거지요. 사실 전쟁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엔비디아가 내려앉지는 않았을 텐데, 그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을 텐데, 사실 전쟁의 가장 피해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와 함께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좀처럼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기다리셨던 테슬라 소식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 오늘도 빠집니다. 마이너스 1.50%, 59, 그렇죠? 356.47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중국의 모델 3 출시하지 않겠다라는 게 거의 확정화되면서 오늘 테슬라의 하락을 또 부추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동 창업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떠나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인 xAI에서
공동 창업자 11명 전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이제. 자, 오늘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공동 창업자 로스 노딘. 최근 회사를 떠나면서 xAI는 창업 멤버가 제로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노딘은 과거 테슬라 자율주행팀의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 출신으로서 창립 초기부터 머스크에게 직접 보고하던 핵심 인사였거든요. 여기에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마누엘 크로이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구글 출신인 그는 AI 모델 사전 학습과 코딩, 모델 개선을 이끌어온 기술 책임론 인물로 그의 이탈은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특히 전체 공동 창업자 11명 가운데 8명이 올해 1월 이후 잇따라 회사를 떠난 것이 눈에 띕니다. 단기간 내 핵심 인력이 급격히 빠져나간 것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에서 일부 인력 이동은 흔하지만 창립 멤버 전원이 이탈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평가입니다. 자, xAI를 떠난 인물들은 구글, 마소, 오픈 AI, 딥마인드 등 글로벌 빅테크 출신으로 구성된 AI 핵심 인재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연쇄 이탈로 xAI는 조직과 기술 기반을 동시에 재정비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대규모 인력 이탈은 지난해 불거진 AI 윤리 논란 이후 본격적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xAI 인수 과정에서 진행된 조직 개편 역시 내부 동요를 키운 요인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사모펀드 관련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의 사모펀드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좀 들여다볼까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 시장을 대체자산 투자에 개방하는 규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노동부는 오늘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모펀드와 사모대출 등 대체자산을 투자 상품군에 포함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세이프 하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점인데요. 퇴직연금 수탁자가 투자 상품을 선점할 때 성과와 비용, 환매 대응 능력, 자산 평가 방식, 상품 구조의 복잡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물론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사업자들 우려해왔던 소송 리스크와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저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이란과 합의 실패 시에는 발전소를 폭파하고 끝내버릴 것이다. 뭐 이란은 전쟁을 더 하자 그러는데 전쟁 끝났어 하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탈출 전략을 깊이 있게 짜면서 어떻게 해서든 탈출하려고 진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자, 요 부분도 계속 들어오는 속보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저희가 올려드렸던 우리 공부한 학생, 우리 준철 학생군의 영상을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시장은 여러분 트레이딩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넉놓고 멍하게 바라보면서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하는 거에 반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저희 고정 댓글에 몇 자리 남지 않았습니다. 공방 지원하셔서 이 힘든 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VIP 멤버십 가입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곧 좋은 종목 추천해서 멤버십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